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소원으로 무엇을 비셨습니까? 저마다 다들 여러가지 소원을 비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무도하게 그지없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 멈추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바람은 신년과 함께 나온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에도 제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요일이었던 3일에 나온 2021년 첫 여론조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박 1위를 기록하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점점 더 문재인 정부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범야권의 지지율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등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여기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이 30.4%를 차지하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3%를 기록하며 범여권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굳히기 시작한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에 머무르며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도 뒤진 3위로 처지며 최근의 하락세를 반영했습니다. 이념 성향 및 몇 지지정당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총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8.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향후 대권주자 간의 대결 구도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평가 역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선 61.7%를 기록하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긍정평가는 5주째 30%대에 머무는 것도 모자라 34.1%라는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무려 27.6%인데 이 정도의 격차는 이제 쉽게 극복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며 벌어졌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당별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고 이어 국민의당이 9.9%, 정의당은 5.6%, 열린민주당은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야권 정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합친 지지율은 무려 44.1%를 기록하며 범여권 정당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의 지지율 합계인 38.5%를 넘어서며 범야권의 상승세를 그대로 입증했습니다. 다만 오는 4월 재보선이 열린 서울에선 민주당이 33.9%, 국민의힘이 30.5%로 오차범위 앞에서 민주당이 앞서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전을 예고한 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이 42.6%를 기록하며 21.9%에 그친 민주당을 넉넉하게 따돌리며 적어도 부산시청 선거만큼은 국민의힘이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평가받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이라 안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등이 단일화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범야권의 지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대권주자 경쟁에서 힘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리얼미터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 대표가 지난 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이 이 지사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대표가 급격하게 지지를 잃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년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회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범여권 내의 반발은 상당합니다. 단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고, 정청래 의원도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난 반대했어라고 사면론에 반대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아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이 대표의 사면론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촛불이 자기 전유물인 것이냐 거들먹거리는 건 역겹지만 그만큼 이 발언이 여권 내 미친 여파는 상당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상당히 올라오는 등 지지층 내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그나마 일부 당내 인사들이 이 대표의 발언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본인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 논란과 관련해 3.15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사면론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지만 끝내 최인호 대변인을 통해서 이 문제는 국민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한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사실상 사면론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심한지를 생각하면 애초에 이번 사면은 쉽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보가 된 결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뜬금없이 사면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국민통합이란 메시지를 주긴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충분하면서도 국민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준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쇼로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의 무능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는데 이런 얄팍한 수로 지지율 이탈을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